서울 외곽 아파트 단지 근처. 이른 아침의 도로는 아직 차들이 많지 않습니다. 먼지 섞인 햇살이 아스팔트 위로 흩뿌려지는 가운데 이현식 할아버지의 리어카가 천천히 길을 지납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임에도 그의 걸음은 예상외로 힘이 있어요. 쇠로 된 리어카 바퀴가 아스팔트 위에서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돌아갑니다. 이현식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땀을 닦습니다. 아직 아침인데도 이마에는 땀이 맺혔죠. 버려진 박스 하나를 발견하고 주워 리어카에 싣는 모습이 무척 능숙합니다. 수십 년 장인의 솜씨처럼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낭비가 없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인가 보네. 이현식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짓습니다. 아침부터 꽤 괜찮은 폐지들을 주워거든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검은색 그랜저 한 대가 과속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현식은 본능적으로 리어카를 도로변으로 더 밀었죠. 하지만 그랜저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려오다가 이현식의 바로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에서 끼익 소리를 내며 미끄러졌고 차는 리어카에서 겨우 30cm 정도 떨어진 곳에 멈췄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뭐야, 이 할배가 도로 한가운데서 뭐 하는 거야? 차 문이 열리면서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 넷이 내렸습니다. 모두 짧게 깎은 머리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내린 남자가 이현식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눈이 안 보이십니까? 우리 차 긁을 뻔했잖아요. 이현식은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가 부족했네요.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조심? 그런 걸로 될 일입니까?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다른 남자가 리어카를 발로 찾아 리어카 위에 쌓아둔 폐지 몇 장이 땅으로 떨어졌죠. 이현식은 말없이 그것을 주워 다시 리어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동작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빨랐어요. 야, 됐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자. 처음 말했던 남자가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현식을 비웃으며 다시 차에 올랐고 그랜저는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달려갔어요. 이현식은 그들이 떠난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가 다시 원래의 잔잔한 모습으로 돌아왔죠. 그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다시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무거워 보였어요. 이현식은 작은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70년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방 안이 눈에 들어왔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이불, 벽에 걸린 옛 군복과 무공훈장이 그의 과거를 증명하고 있었죠. 그는 피로한 몸을 잠시 의자에 기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군.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을 바라봅니다. 젊은 시절 북파공작원 특수부대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20대의 이현식은 당당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그는 최정예의 요원이었죠. 어릴 적부터 수련한 무술 실력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따라올 자가 없었고 실전에서는 무장 공비 수십 명을 상대로 생존했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30년 전 그 작전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 지뢰 제거 작전 중 적의 기습 공격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이현식은 부상당한 부하들을 모두 구출했고 홀로 남아 지뢰밭을 통과해 중요 정보를 확보했죠. 그 공로로 무공훈장까지 받았지만 임무의 특성상 그의 업적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현식은 조용히 일어나 방 한켠에 있는 작은 공간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매일 하던 것처럼 새벽 체조를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군인의 기본기를 유지하고 있었죠. 스트레칭, 팔굽혀펴기, 명상까지. 1년의 루틴을 마친 후 이현식의 표정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해야지. 저녁 후 현실은 냉혹했어요.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그에게 주어진 보상이라곤 작은 연금뿐이었습니다.
가족은 그의 장기 부재와 불안정한 생활에 지쳐 떠났고 사업에 실패한 후에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죠. 결국 그가 선택한 마지막 생계수단이 폐지를 주워 파는 일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했어요. 밥 한 공기와 김치 한 조각. 이현식은 오래전부터 소박한 식사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오늘의 계획을 세웠어요. 남부 아파트 단지 쪽으로 가면 폐지가 많이 나올 테니까 그쪽으로 향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식사를 마친 이현식은 낡은 모자를 쓰고 다시 리어카를 끌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리어카는 그의 유일한 재산이자 생계 수단이었어요. 낡았지만 튼튼했고 이현식이 직접 손질한 바퀴는 잘 굴러갔습니다. 이현식은 리어카를 끌며 거리로 나왔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폐지 줍는 노인으로만 봅니다. 누구도 그가 한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하지만 이현식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그는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이었어요.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이현식은 버려진 종이와 박스들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폐지를 주워 쌓아가는 동안 아침에 마주쳤던 조폭들의 모습이 문득 생각났어요.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깊은 숨을 내쉬며 평정을 되찾았죠. 사소한 일에 감정을 쏟을 필요 없지. 이현식은 자신을 다독이며 계속해서 폐지를 모았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이어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현식은 평소처럼 동네 폐지 적치장으로 향했어요. 오전 내내 모은 폐지를 팔기 위해서였죠. 오늘은 운이 좋아 꽤 많은 양을 모았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이사 나온 가정에 버려진 박스들이 큰 수확이었어요. 적치장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여러 노인들이 각자의 리어카에서 폐지를 내리고 있었고 고물상 주인은 저울에 폐지를 달아보며 가격을 매기고 있었어요. 이현식은 차례를 기다리며 리어카를 한쪽에 세웠습니다. 어이구 이 할배 오셨네. 오늘도 많이 주우셨네요. 고물상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현식은 가벼운 미소로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색 그랜저 한 대가 적치장 입구에 멈췄어요. 이현식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며칠 전 그를 괴롭혔던 바로 그 차였죠.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어요. 지난번 보았던 양복 차림의 조폭 4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치장을 둘러보다가 이현식을 발견하고는 곧장 다가왔어요. 어이 할배. 그날 그 리어카 아저씨 맞죠?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이현식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노인들은 상황을 보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어요. 고물상 주인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현식은 차분하게 물었어요. 잘못이라.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데 이 리어카가 우리 사무실 앞에 자주 보이더라고요. 보기 싫거든요. 이제부터 저쪽 구역으로는 다니지 마세요. 이현식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저 폐지를 주우러 다닐 뿐입니다. 누구의 구역도 침범할 생각은 없어요. 뭐 이 할배가 말대답이야. 다른 조폭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리어카를 발로 찼습니다. 리어카가 흔들리며 일부 폐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야, 그냥 밀어버릴까? 이 구린내 나는 거. 세 번째 조폭이 리어카를 손으로 밀었습니다. 이현식의 눈빛이 변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괜히 시비 걸지 마십시오. 그냥 가세요. 어이 할배가 협박하나? 리더가 웃으며 이현식의 어깨를 잡으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현식의 손이 번개같이 움직였어요. 그는 손끝으로 정확히 리더의 손목혈을 눌렀습니다. 리더는 갑자기 팔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고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무릎이 꺾였죠. 뭐야? 다른 조폭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현식의 움직임은 바람처럼 빨랐어요. 두 번째 조폭에게 다가가 정확히 목의 급소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고 그 조폭은 숨이 막힌 듯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2명도 이현식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들의 주먹은 모두 허공을 갈랐어요. 이현식은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럽게 몸을 틀어 피하면서 정확히 그들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단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4명의 조폭들이 모두 바닥에 뒹굴게 되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현식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떨어진 폐지를 다시 주워 리어카에 올렸어요. 리더 조폭이 겨우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십니까? 이현식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이제 숨길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폐지는 내가 줍지만 쓰레기는 안 건드립니다. 그 말에 조폭들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랜저 차는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적치장을 빠져나갔죠. 이현식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물상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폐지값 계산해 주시겠어요? 고물상 주인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곧 저울을 가져와 무게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네, 당장 계산해 드릴게요. 이현식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몸을 움직여서인지 어깨가 좀 결렸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한 오후 이현식은 그날의 폐지 수거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아마도 오랜만에 몸을 쓴 탓인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드니 예전 같지 않구나. 이현식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골목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간간히 그의 지친 얼굴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이현식은 걸음을 멈췄어요. 그의 예리한 감각이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축 늘어서 있었거든요. 세어보니 적어도 10명은 되는 듯 했습니다. 또 그 조폭들인가? 이현식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오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보복하러 온 걸까요? 그는 리어카를 단단히 붙잡고 경계하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이현식을 향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다가오자 모두 한 발짝 물러서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 가장 앞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다른 조직원들보다 더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40 중반의 나이에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인상이었어요. 그가 이현식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혹시 병장 이현식님 맞으십니까? 그 질문에 이현식은 몸이 굳었어요. 병장. 그를 그렇게 부른 건 30년도 더 된 일입니다. 누구도 그의 군 경력을 알지 못했죠. 당신은 누구요? 이현식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리고는 이현식 앞에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 최정호입니다. 병장님께서는 절 기억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32년 전 DMZ 지뢰 제거 작전 때 이병이었습니다. 이현식의 눈이 커졌어요. 그 작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 지뢰 제거 작전 중 적의 기습 공격을 받았던 그날. 부대원 중 한 명, 갓 입대한 이병이 실수로 지뢰를 밟았고 이현식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해냈던 기억이 있었죠. 정호? 이현식이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 작은 이병. 너였구나. 최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병장님. 그때 저를 살려주셨죠. 제가 지뢰를 밟았는데 병장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사라지셨죠. 주변에 있던 조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보스가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현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작전이 끝난 후 그는 특수임무 때문에 조용히 부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사할 기회가 없었고 그저 밤중에 사라졌죠.
그냥 내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요. 이현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최정우는 고개를 들고 이현식을 바라보았어요. 병장님. 제가 알아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병장님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찾아보려 했지만 모든 기록이 삭제되어 있더군요. 이제야 우연히 길에서 병장님을 발견했습니다. 이현식은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오늘 오후 폐지 적치장에서 있었던 일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 조폭들이 자신의 정체를 최정우에게 알린 것이 분명했죠.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을 뿐이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현식이 말했어요. 평범하게 사신다고요?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우시면서 최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손짓으로 조직원들을 물러서게 했어요. 병장님, 저희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이현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최정우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정장 차림, 그를 둘러싼 수많은 부하들. 이제는 조직의 보스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내 집이 저기요. 이현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작은 단칸방을 가리켰어요. 그리 넓진 않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최정우는 이현식을 따라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은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고 그 자리에 남았어요. 이현식이 낡은 문을 열자 단출하지만 정돈된 방 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앉으시오. 이현식이 낡은 방석을 내밀었어요. 최정우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과 무공문장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병장님, 이렇게 사시다니. 나쁘지 않소. 내게는 충분합니다. 이현식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병장님께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잖아요. 전설적인 북파공작원이셨고 많은 임무를 성공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우를? 최정우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이현식은 미소를 지었어요. 세상 일이 그렇지 않소. 시대가 변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점점 잊혀져 가는 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소. 최정우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병장님. 그날 병장님이 없었다면 저는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지뢰밭에서 다리를 절단해야 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병장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구해주셨죠. 이현식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소. 전우는 서로를 지키는 법이니까. 저녁 후에 병장님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록이 삭제되어 있더군요. 특수임무 때문이었을까요? 최정우가 물었어요. 이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내 정체는 비밀에 붙여져야 했소. 그리고 그게 나을 때도 있었고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과거의 인연으로 다시 만난 것이었어요. 병장님,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죠? 최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현식은 눈을 감았다 떴어요. 짐작은 됩니다만. 내 인생이니 내가 뭐라 할 위치는 아니요. 최정우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녁 후에 저는 길을 잃었어요. 적응하기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이런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제는 꽤 큰 조직을 이끌고 있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후회하고 있는 거요? 이현식이 물었습니다. 매일 밤 고민합니다. 이게 제가 가야 할 길인지. 병장님을 다시 뵙고 나니 더욱 혼란스럽네요. 최정우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이현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내 인생까지 대신 살아줄 순 없소. 내가 내 몫을 살아온 거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돌아볼 수 있다면 그건 내 선택이요. 최정우의 눈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어요. 병장님, 그 은혜 평생 못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갚게 해주십시오. 이현식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일어나게. 병장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제 재산, 조직 모든 것. 최정호가 간절히 말했어요. 이현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소. 내게 필요한 건 그런 것이 아니오. 그럼 제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최정호가 물었습니다. 이현식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정말 변하고 싶다면 그것이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것이요. 최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40이 넘은 중년 남성의 얼굴에 소년 같은 표정이 어렸습니다. 마치 30년 전 그 이병의 모습으로 돌아간 듯 했어요. 병장님, 정말 그것만으로 충분하신가요? 이현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것에 만족하고 있어. 당신도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최정호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겉으로는 건설회사 사장입니다만 뒤로는 다른 일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달라지고 싶습니다. 이현식은 명함을 바라보았지만 손을 뻗지는 않았어요. 무엇이 당신을 그런 길로 이끌었어? 처음에는 생존이었습니다. 군 제대 후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점점 돈과 권력에 매료되었죠. 최정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이현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이가 들면 그런 깨달음이 오는 법이지. 늦지 않았소. 지금이라도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최정호가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이현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폐지를 팔고 있는 고물상이 있어. 김 사장이라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지. 그곳에서 일을 배워보는 건 어떻겠어? 진짜 사람들의 삶을 경험하는 거요. 최정호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물상에서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소.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거요.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지 않겠소? 이현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최정호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그의 표정이 수시로 변했습니다. 망설임, 두려움, 그리고 결의.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고 이현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병장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잘 생각했소. 내일 아침에 함께 고물상으로 가보지 않겠어? 최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먼저 정리할 것들이 있습니다. 조직원들에게도 설명해야 하고. 당연하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게. 급할 것 없소. 이현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최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이현식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병장님, 이번 생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날 저를 구해주신 은혜 이제야 제대로 갚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현식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그런 말은 필요 없소. 그저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오. 최정호는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병장님, 제가 도움을 드려도 될까요? 이 생활 환경이. 이현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나는 이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 내게는 이 정도가 충분하오. 최정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이현식은 창문으로 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던 조직원들이 그에게 다가갔지만 최정호는 짧게 뭔가를 지시하고는 혼자 걸어갔어요. 이현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긴 하루였죠. 그는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전우들의 모습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참 이상하게 돌아가는구나. 이현식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폐지를 주우러 나가야 했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이현식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 몸을 풀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쳤어요. 리어카를 끌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정호였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비싼 정장 대신 낡은 청바지에 면 티셔츠 차림이었고 손에는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장님, 약속대로 왔습니다. 최정호가 말했어요. 이현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최정호가 정말로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마음이 바뀔 거라 생각했죠. 진심이었구만. 이현식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젯밤 조직원들에게 제 결정을 알렸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요. 최정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들이 쉽게 받아들였어? 이현식이 물었습니다. 최정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 아니죠.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정당한 사업은 유지하되 더 이상의 불법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어 고물상으로 향했어요. 이현식은 리어카를 끌었고 최정호는 그 옆에서 걸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사실 새벽 내내 생각했습니다. 최정호가 말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프더군요. 이현식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는 최정호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싶었어요. 병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게 사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 불만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모습이. 최정호가 물었습니다. 이현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욕심을 버렸기 때문이요. 내게 필요한 것만 가지려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유는 바로 그것이요.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고물상에 도착하자 김 사장이 반갑게 이현식을 맞이했습니다. 어이구, 할배 오셨네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이현식은 김 사장에게 최정호를 소개했어요. 이 사람은 내 옛 전우의 아들이요. 일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한번 가르쳐 주시겠어? 김 사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최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단정한 모습에서 고물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일을 배우고 싶다고요? 네, 진지합니다. 최정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진짜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김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손이 부족하긴 했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게 최정호는 고물상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폐지를 분류하는 기본적인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비싼 시계와 반지를 모두 벗어두고 장갑을 끼고 폐지 더미 속에서 종이, 플라스틱, 유리 등을 분리하는 작업을 했어요. 이현식은 그런 최정호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놀랍게도 그는 빠르게 일을 배워나갔어요. 무엇보다 그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이현식은 자신이 가져온 김밥을 최정호와 나눠 먹었어요. 그들은 고물상 뒤편 작은 평상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어떻소? 생각보다 힘들지 않소? 이현식이 물었어요. 최정호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합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정직한 노동의 기쁨이요. 이현식이 말했습니다. 병장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돈과 권력만 쫓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던 거죠. 최정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현식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늦지 않았소.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면 되는 거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른 아침 이현식은 리어카를 끌고 고물상으로 향했어요. 가을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오늘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폐지를 모았어요. 고물상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최정우가 분류대 앞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이곳의 일원이 된 듯 했습니다. 손놀림도 능숙해졌고 다른 직원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어요. 최정우가 이현식을 발견하고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생님, 오셨군요. 이제 그는 이현식을 병장님 대신 선생님이라 부르고 있었어요. 더 이상 군대 계급으로 관계를 정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현식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분량은 다 끝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최정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현식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조직의 보스였던 사람이 이제는 고물상에서 폐지를 분류하고 있다니 세상 일은 참 예측할 수 없는 법이었죠. 김 사장이 칭찬하던데. 이현식이 리어카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 별 말씀을요. 그저 열심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최정우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이현식은 리어카에서 폐지를 내리기 시작했고 최정우가 다가와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묵묵히 일했어요. 그들 사이에는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최정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이현식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한 거요?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려고요. 필요 이상의 것은 버리기로 했습니다. 최정우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번 돈의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이현식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는 최정우가 변할 것이라고 기대는 했지만 이렇게 급격한 변화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또 고아원을 세울 계획도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회에 끼친 해악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어서요. 최정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이현식은 그의 어깨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 어깨에는 과거의 무거운 짐이 없어 보였습니다. 대신 새로운 책임감과 사명감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죠. 정말 많이 달라졌군요. 이현식이 감탄했습니다. 최정우는 수줍게 웃었어요.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요. 그건 자신의 선택이요. 나는 그저 길을 보여주었을 뿐이지. 이현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김 사장이 다가왔어요. 이 친구 정말 대단합니다. 일도 빠르게 배우고 손님들한테도 정말 친절하고요. 어제는 동네 할머니 폐지를 무료로 수거해다 주기까지 했다니까요. 최정우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이셔서요. 이현식은 따뜻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과거의 그날 자신이 최정우를 구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최정우가 스스로를 그리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밥 한 끼 살게요. 선생님과 함께 식사하고 싶습니다. 최정우가 제안했어요. 이현식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오랜만에 외식을 해볼까요? 해가 저물고 두 사람은 동네 작은 식당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일, 그리고 미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그들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이현식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총총 빛나는 가을 하늘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세요. 최정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현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는 거요. 인생이란 그런 것이니까.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현식의 리어카는 오늘도 무겁게 하루를 마무리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그는 오늘도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과 가크렌저를 타던 보스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예상할 수 없는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한 성장과 변화. 이현식의 리어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울의 거리를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어카는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소중한 매개체가 되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말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만드는 채널 감동적인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